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자, 일단 전일 본장에 대해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장중 마무리가 될 상황입니다. 자, 일단 무역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늘 증시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출발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본장에서는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해선 변동성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출발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죠. 네, 기술주의 급락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간 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캐러밴 행렬에 대해서 이 국경에 5,000명 가량의 또 병력을 배치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 경제 관련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증시가 더욱더 떨어지는 것을 원하면 민주당을 찍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공화당의 또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이슈들이 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 나오는 실시간 속보까지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또 다시 시장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의 신세계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일 신세계를 1시간 동안 이끌 해양 마스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제 강연회 일정을 잡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강조했었던 이제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제 미국 증시의 연동 그리고 이제 달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그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누고 앞으로의 이제 모멘텀 자체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도 지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하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주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에 또 강연회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던 첫 강연회인데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죠?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자체에 지금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1분만 찍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들 그 얘기는 해주셨어요.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그만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가볍지 않은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무료 방송 통해서 그때 못다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 나스닥 증시 관련해갖고 이제 중요한 부분 있고, 지난주 강연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제가 좀 소문을 듣자니 식사에 대한 부분, 이제 고기 굽는 전문가라고 이제 좀 다른 애칭이 붙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네. 제가 이제 테이블마다 이제 소주를 한 잔씩 봤는데, 이제 소주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나갈 때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 좀, 고기는 맛있게 드셨는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자리 좀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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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니까, 훈훈한 분위기예요. 거기에 또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또 해영마스터 직접 이렇게 만나 뵈면서 좋은 이야기와 함께 또 좋은 기운을 받아 가셨을 것 같고요. 많이 좀 사랑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네, 다음 강연에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 다음 강연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강연의 좀 리뷰도 들어봤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6분 지나가면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6분 정도의 시각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 부과 주시 속에서 기술적 약화 속에서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1% 넘는 반등을 이어가는데요. 2668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1.0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나스닥이 S&P와 다우에 비교해서는 좀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현재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777.75포인트로 0.85%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이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130달러 선으로 여전히 1.14달러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전일장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종가가 1231.2달러 선으로 30달러 선이 지켜가고 있었지만 현재 좀 하락분이 일단 1230달러를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1226.3달러 선으로 0.4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도 역시나 전일장이 하락 마감이 됐고 66.69달러로 66달러 중후반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 넘는 강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66달러가 이탈이 됐고 현재는 65.68달러까지 일단 65달러 중반대 라인까지 떨어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1% 넘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초반에는 좀 약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1% 가깝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골드 같은 경우와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하락세, 상품군에서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오는 11월 예정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 무역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요, 지금 11월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12월 초 중국산 제품 2,570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 연준이 중립금리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긴축적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이 결국 미국 경제를 침체로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미국 레포티 홀딩스의 한 수석 전략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했는데요. 연준이 중립금리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려 하지만 이 과거에도 중립금리가 존재했다는 근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은 중립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시사를 했는데요. 이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3.25에서 3.5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NBC 프로그램이죠.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요,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미니 버전의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자신 커리어 중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매도한 거는 가장 증시가 혼돈에 빠졌을 때인데 지금 바로 4번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를 팔았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10월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약세장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증시 전략가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변동성의 약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증시가 또 순환적인 약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 역시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내년 실적 전망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모건 스탠리 미국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유동성을 없애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고요. 또 이는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기업 관계자들은 내년 금리 인상과 또 불확실한 관세 전망 때문에 증시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MSCI 미국 증시 지수에 포함된 이 절반 가까운 종목들이 52주 최고치에서 지금 20% 내린 상태라면서 중앙은행들이 우려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 전략가는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S&P 500 지수와 또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기 10% 지금 하락을 하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 붕괴가 정점에 다다르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담당 헤드는 암스 지수를 좀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촉발되지 않은 억눌린 매도 압력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아직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스 지수는요, 이 기술적 분석 지표 중에 하나로 리처드 암스가 1967년 개발한 것으로 상승 종목과 또 하락 종목의 이 거래량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통상 지수가 1이면 이 상승 종목의 거래량의 비율과 또 하락 종목의 거래량의 비율을 같다는 의미고요. 또 시장은 이때 중립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으면 평균적으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적다는 의미고요. 강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1보다 크면 평균적으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다는 의미로 약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는 중앙은행이 추락하는 이 글로벌 증시를 구원하기 위해 등판할 때가 됐다. 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지금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와 또 자산 매입 등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정확히 어떤 대응책을 꺼낼지 알 수 없지만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중앙은행이 다시 나타나서 투자자를 구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뛸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약세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국면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한다고 역시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투자자들이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베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최근 기업들 실적 발표에 놀란 투자자들이 이번 주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고 나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투자자들이 이번 주 분기 실적을 발표할 페이스북 30일에 발표를 하는데 이 페이스북의 경우 주가가 실적 발표 후 9.3% 정도 움직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 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스북의 평균 주가 변동 폭인 5.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1일 발표할 애플에 대해서는 하루 새 6.2%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는 2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8.5% 정도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 주식시장의 단기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V자 반등 기대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도 좀 험난한 흐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월가에서 가장 좀 낙관적인 분석가 중에 하나인 카나코드 제누이티의 이 토니 다노 주식 전략가 발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가 급락으로 주식이 과매도됐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을 볼 때 시장은 극단에 치달을 때 더 극심하게 좀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요, 최근 미국 증시의 투매 현상이 과도하다면서 이 S&P 지수가 연말까지 6% 정도 반등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최근 투매는 단기 성장 여력 둔화와 비교하면 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와 수익 성장이 S&P 500 지수의 반등을 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일부 좀 역풍이 있겠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최근 기업 실적 발표에서 표출된 점이 아무래도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국채 발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요, 올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또 세금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1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국채 발행 금액은 4,250억 달러로 올해 전체 국채 발행 금액은 1조 3,380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는 2017년에 5,460억 달러보다 대폭 지금 늘어난 수치인데요.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던 시기다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37.9로 월가 예상치인 136을 상회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앞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가 하락을 원한다면은 민주당에 투표해라라는 이런 발언, 홍보성 발언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좀 속해 있는 당은 공화당이고 하락을 원한다면 민주당에 투표해라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 주가에 대한 상승도 자신의 선거 안에서 자기가 일단 선택이 돼서 이 주가 상승을 일으켰고 하지만 반대적으로 또 민주당을 선택을 한다면 주가 하락이 이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좀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자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피자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 완화 기대 속에서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도 이제 좀 상승 쪽으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12월물입니다. 중국의 수요 둔화와 오펙과 그리고 비오펙 간의 수출 확대,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까지 하락했고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연회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한 내용들을 또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오늘은 일단 전일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업으로 들어오셨어요. 일단 대의 관점에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기간적인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던 점은 이제 10년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의 폭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10년간 올랐던 진폭 자체가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준점은 많이 남아있다, 이 언급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 전주 이제 신세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점은 뭐냐면은 이 임금대 지지에서 저가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고려된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하단으로 눌릴 수 있는 위치값 자체는 6,600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하단에 있는 지지 자체가 너무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자체는 사실 이 6,600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데이 포지션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수적 데일리 포지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수적 데일리 포지션이고, 자, 이 지지값 자체가 앞으로 조정에 대한 굉장한 기준이 되고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하게 열려요.
그러면은 상승의 랠리를 이어가더라도 이 인근에서 이제 지지를 맞고 올라가야지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 국면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중장기적 포지션 자체는 아직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중장기적 포지션. 60분 봉에서 박스 랠리가 풀리고 기준선 값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이 나온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중장기 포지션은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일단 심화되고 데일리 매매적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일봉상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겠구나. 6600 라인이 어제 전일 저가 자리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겠고 데일리 관점에서 틱 차트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330틱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추세 형성 자체가 12시 이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요새 유동성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성이 굉장히 커요. 손익비 구성 자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장세예요. 손절 자체가 보통 이제 2017년도 한 해 자체는 50틱에서 50틱 내외로 좀 구사가 됐는데 지금은 기본 100틱도 구사될 수 있는 장세가 형성됐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익절 자체도 100틱, 200틱, 300틱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장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330틱을 굉장히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660에 대한 일목균형표 하단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쭉 이어졌었는데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장세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값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지지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상황 자체가. 오늘 지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12시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을 굉장하게 권장드리면서 최근 이제 나스닥을 굉장히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종목 대비해갖고 손익비 구성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장세 그리고 손익비가 구성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으로 조금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S&P 나스닥 위주의 포지션 자체를 조금 몰두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손절에 대한 범위가 다소 넓다. 평소와는 다르다. 이번 몇 주간 이어졌던 장세 흐름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하게 열려요. 몇 달간. 그럼 손절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 활용하는 거에서 언급을 드리고 12시 이후에 스팬 상단의 위치값에 도출이 된다면은 매수적 포지션에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손절 라인 자체가 스팬 자체가 다시 무너져 내린다면은 거두절미 안 하고 손절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 이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치값 자체를 좀 판단을 해볼게요. 일봉상 지지값 자체가 660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국면이 첫 번째 있는 거고. 잠시만요. 네. 일봉상 위치값 자체가 660에서 강한 저항값이 있는 게 형성이 된 거고. 오늘 시황 자체 보니까 트럼프가 협박을 했네요. 공화당을 찍어라. 자, 민주당을 찍으면 주가가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대대적으로 엄포를 놓은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지수가 반등이 오기 참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적 포지션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차트적으로나 시황적으로나 어떻게 만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틱 차트에서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상단에 위치했을 때 그때 포지션 진입 그리고 위치값이 도출됐을 때 손절 혹은 익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 그래서 매수적 포지션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요새 장세 자체가 12시 이후에 추세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이런 매도적 위치가 내려오게 된다면은 무폭 관망을 하다가 스팬 위에 돌출이 됐을 때 그때 매수적 위치를 보는 게 유리한 지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에 대한 의견으로 매수적인 부분 데일리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선물시장에서는 이미 1%가 넘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나스닥과 S&P 모두 1%대 상승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어느 가격대에 좀 도달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6,600 라인은요. 전일
중요한 지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6,600라인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 관점을 몰두를 해야 돼요. 6,600라인은 지금 상황에서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전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제 반등에 대한 강세장이 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엄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 60분봉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보통 이제 여기서 하방 추세에 대한 또 탄력을 받는다면 기준선 값에서 이미 무너지고 저가가 갱신돼야겠죠. 갱신이 안 됐네? 이 상황 자체는 차트 상황만 봐도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는 거예요. 그럼 데일리적 관점에서 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마세요. 자, 어디까지 갈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이거 장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느끼다시피 보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지지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하나도 형성 안 돼요. 단순 틱 차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스팬에 대한 어떤 지지값이라든가 이런 걸로 고가를 예상하는 게 옳은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지지값은 전일 660 라인 이거 말고는 언급드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 시장의 방향성과 힘의 강도에 의해서 어디까지 돌출될지 모르겠는 장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데일리적 관점으로 보되 일목균형표 330틱을 보라는 거는 끊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수익이 날씨.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일목균형표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추세장이 형성되면은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엄청 볼 게 많아요.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을 맞고 자 보세요.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을 맞고 저가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팬의 위치값을 맞고 저가가 무너진다. 이게 하나의 추세장이에요. 제가 그때 책도 나눠드렸어요. 이벤트성으로 책을 좀 나눠드렸는데 책을 많이 나눠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합니다. 저도 왜냐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 책이라 한 권에 한 7만원 정도 육박을 해요. 다소 비싸죠. 예, 책치고는 굉장히 비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게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방에 대한 추세가 또 이어지는데 또 기준선 위치값을 맞고 또 스팬을 맞고 또 하나의 추세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장세 자체가. 그럼 두 개의 추세 장세가 이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폭락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스팬의 하단의 위치를 다시 지우고 다시 볼게요. 네. 스팬의 하단의 위치값이 놓였는데 여러분들 손절이요. 보통 이제 80틱에서 100틱이 구사한대요. 근데 익절 라인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장이에요. 지금 장세가. 근데 이 장세 자체가 12시 이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하게 열려요. 12시 이후에. 제가 왜 자꾸 12시 이후를 추천드리냐면은 장의 안정화가 그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은 자, 12시 이전에 미장 개전할 때 굉장히 많이 들이대려고 하는데 추세 자체는요 12시 이후에 나와요. 다 장이 안정화되고 나서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세라는 거예요.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무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시간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국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10시 반에 이제 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밤중이어도 원래 새벽 시간대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미국은요, 한창 우리나라가 밤 12시 넘어가도 아침이에요. 아침 10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장세가 안정화되고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세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무리해서 미장 개장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달러든 오일이든 거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종목 현상 자체가. 손익비를 구성하려면은 미국 증시가 가장 유동성이 확대되지만 데일리 관점에서는 손익비를 구성하기 굉장히 좋다는 종목이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유동성이 굉장히 겁나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를 못하겠다. 그럼 기다려요. 근데 앞으로 이런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확대될 전망이에요. 몇 달간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손익비 구성이 가장 잘 되는 종목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좀 이따 달러랑 오일 얘기하지만은 지금 모멘텀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진입 자체, 평단가 자체가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 자체가 내려지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을 좀 추천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12시 이후에 330틱 차트에서 매수 관점을 한 차례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지선은 6,600으로 좀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 12시 이후에 추세가 제대로 나올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소식들 다시 한번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계속해서 상보가 나오면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 다우와 S&P 등 이 3대 지수들이 계속해서 좀 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에 지금 나와 있는 최신 기사에는요, 이 다우가 200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 네, 이 언급이 돼 있고, 이 10월에 이런 하락분을 좀 소폭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다양하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팍스뉴스에서 오늘 이제 보도한 부분이 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훌륭한 무역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We could reach a great deal.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앞서 사실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11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이제 도출하지 못하면 거의 모든 제품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서 추가 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3분기 기업 실적들 뭐 예상보다는 못하다, 예년만큼 못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호조세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좀 코카콜라사가 이제 3분기 실적 호조 때문에 이미 개장 전에서부터 1.2%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G사는 좀 그렇지 못했고요. 또 한편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가이던스 하향에 또 개장 전 1.7% 좀 하락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좀 이제 훌륭한 합의를 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지만 아직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마켓워치 헤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 그닥 진심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켓워치의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하나의 좀 보여주기 식일 뿐이다라고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이제 다양한 기관들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지금 조정세에 지금 미국 3대 지수 끝자락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세와 또 생산 비용이 이에 따라서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또 역시 반도체주가 좀 하락하는 이런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난 11일 동안의 S&P 500 기업 중에 이 3분기 실적 이 21.8% 성장해서 25.3%로 좀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 경제 전망은 좀 하향 그리고 기업 실적도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많이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10월의 증시 폭락이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little pause, people. 그래서 만약에 그 중간 선거가 일어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좀 보고 싶어 한다. 라고 이 중간 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어떻게 표를 던지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민주당을 향해서 투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연준이 좀 더 이제 물러서고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S&P가 2,800 혹은 2,900선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웰스파고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그동안의 이 CEO의 발언으로 이 주가를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냈던 머스크 또 트위터 구설에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 테슬라는 아무도 관련이 없는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다소 관망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테슬라 내 나의 직함을 삭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떠한 또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테슬라 부분이 또 좀 대장주인 만큼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지만 11월 달이 빅 이벤트인 달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 캐러밴들을 향한 이민 정책에 대한 강경 발언이죠. 군병력을 국경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페이크 뉴스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초반이 되면 더욱더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적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최근에 하락세에 대한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전에도 증시 상승에 대한 주 원인이 자신이 일단 선거에 잘 붙었기 때문이다. 그런 소식들로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같은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또 민주당 관련된 언급 소식도 역시나 같은 뉘앙스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이렇게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65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65.61달러 선 1.62%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고민하시다가 관망을 들으셨어요. 네. 자, 관망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미 현재 시점에서는 1%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네. 제 입장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일을 안 보고 있어요. 오일 안 보는 이유는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제 이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황에 대해서 하나 언급을 드릴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동그라미를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6년도 11월에 있었던 첫 번째 오펙 감산입니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도 지금 색깔을 좀 칠해드릴게요. 잘 구분이 안 나기 때문에. 네. 두 개의 동그라미를 좀 보기 편하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첫 번째 그 동그라미 치신 부분과 두 번째 그 시기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첫 번째 날짜는 2016년도 11월 30일입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날짜로 따지면은 2017년도 5월 25일입니다. 자,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의 감산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차트는 반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시황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 이제 지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자, 2016년도 처음에 보시면은 이때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오펙 감산할 때 내용 자체가 앞으로 오펙이 감산을 할까 말까 하고서 굉장한 대립관계를 이루던 관계예요.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오펙이 감산하려고 몇 년 동안 끌어오다가 갑작스럽게 회의에서 감산하자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럼 공급량 축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이때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자체는 자, 몇 달 전부터 야, 우리 오펙 앞으로 감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럼 시장이 이미 반영이 다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롱 포지션 자체는 오른쪽이 청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정 자체가 예정돼 있는 상황 자체가 이게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의 여부 자체를 굉장히 논해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11월 5일 날 있을 거는 시장의 반영 자체가 이미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 시황이에요. 자, 내용 자체가 뭡니까? 앞으로 공급량을 줄이겠다, 이란에 대한 공급량에 대한 제로를 맞춰버리겠다, 이 시황이죠. 근데 이게 몇 달 전부터 이어졌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유가가 $100 이렇게 육박한다고 얘기는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180 간다고 하지만 지금 정황상 다음 주에 있을 풋 포지션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 얘기를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오일을 추천 안 하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오일이 1A로 풋 포지션 나오면 그때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정대가 이끌어지는지 테스트하고 그 다음부터 매도에 대해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는 사실 제가 위치를 기대했던 위치값 자체는, 자 5일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박스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하게 시사가 됐었어요. 위치값이 오더라도 68 라인, 잠시만요, 68대까지 이제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였기 때문에 데일리 매수적 관점을 조금 몰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일봉상 지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차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봉상 지지가 미리 선 무너졌다는 거는, 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잠시만 제가 차트 설정만 다시 하고 네, 5일분을 한 차례 알겠습니다.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으로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뭐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위치값 자체가 오늘 저가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오늘 저가가 지금 저가 인근에서 굉장히 놀고 있는데 65.30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봉상 저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하게 앞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번 한 주에 대한 매수 파동을 기대하려면은 오늘 저가가 여기서 형성을 하고서 그 다음 주인 월요일에 이제 매도에 대한 1A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는 분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에요. 오늘 저가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고 계세요. 오늘 저가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5일을 보실 분들은 지금 참고하셔야 될 건, 오늘 지지를 여기서 받고 저가가 형성되는지만 테스팅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 한 주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매수적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란 제재에 대해서 굉장한 상황을 내뿜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을 제재를 하게 되면 롱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라는 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착각을 하게 돼요. 이란을 제재하면 공급량 축소 때문에 앞으로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 시황 자체는요, 지금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끌어오던 거예요.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반대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여부가 다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당일날, 다음 주에 있을 당일날 함부로 그냥 나 지금 들어갈 거야 하고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1A에 대한 가능성이 포착되면은 틱 차트로 매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손절도 굉장히 짧게 구사가 되면서. 근데 수익 자체가 1A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버리면은 그대로 잡고 가버리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 이제 데일리 포지션 자체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차트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 당일날 매도 포지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란 제재 그 1A성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 장세에서 굉장히 재밌을 장이 예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 자체가 굉장히 구성되는 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에 대한 포지션이라든가 매매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5일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손익비를 구성할 그런 좋은 위치값이 형성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번에 또 점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65.30달러가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기준선을 잘 설정을 하시고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5일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도 다시 한번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가격 관련된 이제 기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 기사인데요. 이제 헤드라인에서 보시면은 지금 공급이 좀 늘어나고 또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지금 오일 가격 2% 넘는 하락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고 또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 부분이 오일 수요를 좀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일 가격이 2% 넘는 급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첫 번째 이제 문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PBM 오일 협회에서는요, 이 수요 하락에 원유 판매도 하락이 되고요. 또 이렇게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공급에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일 시장을 좀 강하게 지지할 것이다 하고서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지지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이 좀 아무래도 증시 하락, 폭락의 달이죠. 네, 이렇게 10월의 원유 가격 역시 증시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역시 무역전쟁도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함께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또 훌륭한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도 오늘 내놓으면서 오일 시장에도 증시와 함께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IEA에서는요, 지금 이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부분이 소비자들과 또 에너지 수요를 좀 급감시킬 것이고 이 부분은 경제 성장,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것이다 라고 다들 비슷한 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오일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 하방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오일 가격,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될 것이다. 가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다.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비슷한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JBC 에너지에서도요, 이러한 오일 가격의 하락에 대한 이유가 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배경에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 위협과 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좀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전망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의 두 미중 간의 이런 회담이 결과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펙, 러시아,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지금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나마 좀 이란 제재 부분을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지배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3개국이 하루 9월달 이제 지금 나온 건데요. 배럴당 3,300만 배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한 기관의 분석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지금 계속해서 가까워오고 있는 만큼 이란 제재가 지금 이란의 오일 수출을 분명히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치도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 최고치였던 250만 배럴 5월에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9월과 10월에는 떨어지면서 150만 배럴 정도로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한 기관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각 기관들이 좀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란 제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또 생산량의 증산량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돼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관련 외신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초반에 반등을 했었던 지수는 초반의 회복세 가격대에서 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끝으로 마지막 좀 상담 내용 빠르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를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골드 질문입니다. 골드 두 계약을 1232.9달러의 매수로 물렸습니다. 버려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박스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매수를 봤을 걸로 예상을 해요. 지금 골드 자체를 제가 이제 종목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추세 추종을 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 인덱스 잘 봐야 돼요. 달러가 이 지지가 무너지면 골드에 대한 매수 조건이 만족한다. 다시 그때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많이 했어요. 이 지지 라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전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보겠다. 이런 거는 지금 장세의 흐름 자체가 골드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32라인에서 두 계약이 걸려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언급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박스의 형성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이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일 저가 인근 21라인이죠. 21라인 이탈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라든가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담은 포지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32일은. 그러면 본주로 오시면은 그냥 나가시는 게 좋아요. 오르더라도. 그러면 언제 한번 다시 보는 게 좋냐? 달러 무너지면 보세요. 달러 무너지면. 이 지지 깨지면. 자,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이 지지 무너지면 그때부터 보는 겁니다. 이 지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달러가 추세 한번 매도로 만들기 시작하면 골드도 못 버팁니다. 그때 매수 봐도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박스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일 저가 라인 자체가 벗어나면 무조건 손절을 내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절 라인 와도 청산을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왜냐면 시장을 이해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가 지금 1226달러이기 때문에 꽤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 1221달러 선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